늘 그렇듯이 공부하시다가 이게 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항상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럴 때는 그 약간 동영상 활용하거나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수업은 그리고 계산 문제는 지금은 좀 처음 사실 이거 해가지고 하긴 하는 건데 이제 9월 달은 좀 안 되고요. 10월, 11월, 11월 특별한 거 아니면은 요거 또 그냥 할 거거든요. 저녁에 한 5번, 6번 걸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11월, 12월에 그냥 뭐 그냥 잘 하신 분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또 혹시 시간이 있으시거나 심심하신 분은 그냥 와서 들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뭐 질문하시거나 그리고 뭐 문제가 여기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냥 많이 반복하셔서 보시면 다른 책들도 그냥 다 기출 문제예요. 그냥 중간에 뭐 약간 뭐 우리 책도 그런데 이렇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게 뭐 진짜 뭐 새로 만든 뭐 최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기출 문제에서 뭐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조금씩 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보셔도 되는데 그냥 아깝잖아요. 책 다 거의 겹치니까. 그래서 요거 차라리 더 하시고 1차만 보는 거니까 뭐 책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제가 보기에 뭐 중고백이라든가 뭐 세법 같은 거는 2차도 해야 되고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여기 학원 외에 뭐 한 책 또 이렇게 마음에 든 정리 잘 된 거 더 하나 보셔도 되는데 그냥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책 뭐 좋고 백과사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그냥 이렇게 잘 파시고 양이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줄여주거든요. 그냥 제 강의는 그게 제 할 일이니까. 근데 자기가 또 늘리더라고. 막 이렇게 설명 안 드린 것도 다시 밑줄 쳐서 혹시나 나올까. 뭐 그렇게 하면 이게 책을 뭐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줄이는 게 제 역할이니까 이제 그것만 잘 보세요. 그것만 잘 보셔도 그냥 거의 뭐 100점 만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뭐 이렇게 따로 그냥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막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 강의도 하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도 이제 보고 수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만 잘 하시고 그냥 또 이렇게 더 막 우리 책도 뭐 분량이 많은데 더 막 파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차라리 파세요. 그냥 앞에 내용 보기보다는 그냥 문제는 꼼꼼히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막 그냥 좀 어느 정도 빼고요. 이렇게 그걸 꼼꼼히 여러 번 보고요. 문제를 뭐 이렇게 제끼려고 막 해서 뭐 번호 골라주세요 하는데 번호를 왜 골라요? 여기 있는 문제 그냥 다 샅샅이 다 보고 그냥 거의 암기할 정도로 저는 문제를 다 외워가지고 풀 문제가 없는데 점수가 안 나요. 그건 뻥이에요, 뻥. 문제를 제대로 그냥 답을 외운 거지 그냥 이해해가지고 외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내용, 표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암기하세요. 그다음에 진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패턴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탁 봐서 문제를 받자마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네. 길이 안 보이면요 그 문제는 사실은 고생 다 이렇게 제키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의 풀 수 있는 것 같이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112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릴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전력 가격이 상승했을 때 총 비용에서 그게 중요하네요. 전력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잖아요. 이게 CD 생산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핵심 체크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봤던 그런 특성 나와 있으니까 대체 탄력성이 1이라는 거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서 뭐 그 계산은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 하실 때. 근데 그것도 또 계속 할 줄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한 번 한 거랑 안 한 거는 차이가 커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신다. 해보니까 1이더라. 이렇게 자기가 경험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1이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건 외운 게 아니에요. 외운 게 아시죠? 아무 생각 없이 뭐 자유의 신상이 있다더라 해보지도 가보지도 않고 이제 그거는 나쁘진 않은데 약간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을 때 진짜 자유의 신상이 있나? 혹시 언론에서 막 사진 갖다 놓고 뻥친 거 아닌가? 음모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가봤더니 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엔 있다더라 끝.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콥다워라스 생산함수 우리 책에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대체 탄력성이 1이다라는 거 그거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미분 연습하는 거니까 해보시고 해보니까 1이 나오더라. 그 다음부터 그냥 1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차이가 다른 거죠. 자, 113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113번 보시면 자, 공장을 2개 운영하네. 똑같나? 다르겠죠? 공장을 2개 운영해요. 이렇게 2개. 1공장, 2공장.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여기 시장에다 내다 팔죠. 이쪽에 있는 게 MR 이거랑 이제 같아져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생산하는 거는 Q 이거는 대문자고요. 얘네가 생산하는 거를 대문자로 썼나요? 소문자 썼으니까 Q1, Q2 이렇게 해서 요거 2개 합하는 게 Q1과 Q2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뒤에 이제 독점 시장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르네요. 거기 보시면 TC 그거를요, Q로 미분하게 되면, MC1은 어떻게 되냐면, EQ1 이렇게 되고요. MC2는, 보니까 2로 나누니까 그냥 Q2네요. Q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밑에다 그릴게요. 자, 그래서 밑에다가 비용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Q가 되는데요. 자, MC1이 더 기울기가 가파르네요. MC1. MC2가 이렇게 좀 기울기가 2배 작네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MC2가 공장 2가 얘보다 2배 더 많이 생산한다라는 거 그거 감으로 가져가시고요. 자, 동일한 생산량에서 보면 한계 비용이 높으니까 얘가 생산량을 줄이고요. 얘는 생산량을 늘려요. 그래서 언제가 균형입니까? 라고 하면 두 개가 같아지는 선에서 균형이 달성돼요. 그래서 요게 Q2가 되고요. 요게 Q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 합한 게 전체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한다라는 얘기는요. 옆에서 이게 옆으로 합해야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 쫙 합하니까 서메이션 MC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총 생산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 문제가 뭐 대충 보니까 여러 개가 있고요. 뭐 비용 함수까지 구해야 되네요. 그래서 한계 비용 요거 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옆에서 합하는 거니까 이걸 고정시켰잖아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수요 함수 옆으로 합하는 것처럼 이것도 수평의 합이에요. 그래서 Q로 바꾸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MC1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Q로 정리하면 Q1은 2분의 1 MC 이렇게 있고요. MC1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Q로 정리해서 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MC2네요. MC2. 그래서 요거를 서메이션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Q라는 게 여기 보시면 Q1과 Q2 이러니까 요게 이제 전체 생산량 Q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거하셔도 되는데 2분의 1 더하기 이거 1이니까 2분의 3 MC 이렇게 발생해. 전체에 녹아 들어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MC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원래 이제 이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문제가 그 밑에 5번에 비용 함수까지 구하는 거 하니까 전체적인 총 비용 함수 구하기 위해서 한계 비용 우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분의 2 Q 이렇게 되는 이게 엄청 큰 총 전체 생산량 Q예요. 토탈이라고 할까요? 토탈 이렇게 T 이렇게. 자, 이게 3분의 2가 이렇게 나가려면요.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비용은 물론 여기서는 뭐 고정 비용 같은 거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 하면 이거 미분하면 2가 내려오면서 3분의 2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이 기업의 그냥 비용 함수, 총 비용 함수는 0.3이 아니라 0.3? 0.333 이렇게 3분의 1로 해야겠죠. 3분의 1 Q의 제곱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4번 같은 거 보면 일정 생산량 수준 이하에서는 공장 2만 하다가 아니에요. 그 생산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생산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할 땐 여기 처음에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킬 땐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이거 하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거는요. 여기요. 비용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해볼게요. 만약에 MC1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MC1이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사실 이렇게 있고요. MC2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MC1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요. 요때는 이제 이게 더 비용이 훨씬 싸니까 생산이 작을 때는 요걸 따라서 뭐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우리가 총비용 옥상 그런 거 할 때 여기서는 얘가 훨씬 더 크니까 생산량 얘보다 얘가 더 많이 하는 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폐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1과 공장 2 할 때요. 어느 게 하나 비효율적이라고 완전히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계 비용 같은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한계 비용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럼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냥 그거는 요거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아까 했던 그 원리는 그대로 요거 보시면 되는데 뒤에 또 다시 독점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용 합해서 수평으로 합한다. 거기만 포인트 가져가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4번은
그 조업 중단점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고요.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고요. 평균 가변 비용이 이렇게 있고요. 한계 비용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 평균 비용의 최소점이 손익분기점이고요. 여기 AVC, 선생님들의 월급마저 못 주면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조업 중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걸로 나오면 문제가 쉽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그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1번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을 100개를 팔고 있대요. 총 비용은 10만 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고정 비용이 만 원이다. 뭐 주어진 정보대로 할까요? 총 비용이 10만 원인데 근데 고정 비용이 만 원이다. 더하기 총 가변 비용 이렇게 있네요. 가변 비용은 아직 뭐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고정 비용이 만 원이니까 얘는 9만 원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요거까지 끄집어냈네요.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114번이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영희가 단기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지만 장기에서는 폐업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죠. 가격이 이 중간에 위치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가격, 이게 바로 AR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완전 경쟁 시장에서 MR하고도 똑같게 되겠죠. 이 가격이 AVC보다는 크면 조업은 계속해야 되고요. 근데 손실은 뭐네? AC보다는 작은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0개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100개. 그러니까 100개로 나눠줘야죠. AC는 100개 하면은 1000. 맞나요? 100개 하면, 그쵸. 이거는 요거 총 고정 비용이네요. 그리고 요거 총 가변 비용이네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AFC에다가 AVC 이거 100개니까 9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게 AVC고요. 요거 AC고요. 그래서 가격이 900보다는 크고 1000보다 작게 되면 손실은 보지만 조업은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거 알 수 있겠죠. 약간 뭐 좀 싱거워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없애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15번 문제 좀 볼게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문제 좀 풀어보시죠. 그 표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표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 낼 때 항상 한계 개념에 맞춰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전자는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서 TV를 201대 생산해서 전부 미국 북미 전자에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의 북미 전자에서 한국전자에 300달러의 TV 한 대를 추가로 사겠다고 제안했어요. 한 대를 추가로 했으니까 이게 한 개 수입이 300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MR이 한 단위당 이렇게 300달러는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거기 생산량 얼마로 할 것인가 보면 우리가 한계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옆에 한계 비용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Q가 200, 201, 202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평균 비용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총 비용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총 비용의 변화 크기로 한계 비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평균 비용이 이게 200이고요. 이게 201이고요. 이게 200이네요. 뭐 숫자가 이렇게 뭐 똑같네요. 200, 201, 202. 그런가요? 이게 4만이고요. 200 곱하기 200이니까.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1 곱하기 201 하니까 4401. 그 다음에 얘는 4804.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한계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이 증가하는 크기예요. 그래서 200대에서 201대로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은 여기 M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401이고요. 그 다음 201대에서 202대로 증가시켰을 때 한계 비용은 403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어이가 없이 됐네. 한계 비용이 전부 다 MR보다 다 크니까요. 이때는 뭐 그냥 생산 안 해.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는 게 오히려 이윤 극대화에 부합한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 체크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은 MC가 MR보다 크니까 생산량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정리하시고요. 뭐 이게 사실 주는 문제인데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자, 다음에 116번. 별표 5개 넣었어요. 5개 넣은 게 몇 개 없어요. 그냥 자꾸 안 넣기도 뭐하고 해서 한 3, 4개, 4, 5개 넣은 것 같은데 자, 이거 5개예요. 생산함수가 y는 루트 x. 거기 나와 있듯이 그냥 좀 익숙한 걸로 그냥 바꾸셔서 하는 것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비용 함수식 나타내면 그 생산함수는 q로 할게요. y를 q로 넣으면 x는 그냥 l 하시죠. 그럼 그냥 루트 L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편하면 그냥 하시고요. 저는 그냥 바꿔서 하는 게 편해요. 그냥 뭐 익숙한 거로 하는 게 편하죠. 자, 그리고 총 비용은 WL 더하기 RK인데 생산함수가 이게 뭐예요? K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날라가네요. 그렇죠? 뭐 더 심플하네요. 잘 보면. 근데 원재료 한 단위의 가격이 1이래요. 1.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L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총비용 구할 수 있죠? 여기 보이잖아요. 이거 L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그냥 총비용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네요. 루트 씌우면 Q의 제곱이니까 TC는 그냥 바로 Q의 제곱 이거네요. 그렇죠? 끝. 네, 이렇게 해요. 끝이군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윤 극대 생산량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해요. 그래서 파이는 TR에서 TC를 뺀 게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윤까지 나오니까 이제 시장 이론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TC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Q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쓰니까 지저분하네요. 그냥 옆에다 쓸게요. TR은 P 곱하기 Q네요. 근데 P가 어떻게 돼요? P가 거기 보니까 P로 돼 있네. 아유, 그러네요. P, Q 이렇게 돼 있고요. 빼기 TC는 여기 주어진 거 넣으시면 되겠죠? Q의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이게 이제 이윤 극대화 되는 상황이고요. 이윤 극대 생산량 구한다라고 하면 저거 Q로 미분해서 제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아무튼 공급 함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저기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평균 가변 비용 있잖아요. 평균 가변 비용 AVC 요거보다 시장에서 여기 이제 높아지게 되겠고요. MC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 가변 비용이 이제 조업 중단점이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이거보다 낮게 되면 생산을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최소점 될 때까지는 생산이 빵이에요. 빵. 그러다가 요거보다 이제 생산이 이제 가격이 위에 하게 되면 거기 P에 대응되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니까 요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MC는 사실은 AVC를 상회하는 MC 그게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TC가 이렇게 EQ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의 공급 함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MC 이걸 구하세요 하면 EQ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완전 경쟁식에서 이게 P 주어졌을 때 이거 같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공급 함수는 Q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거 Q로 정리하면 2분의 1 P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Q가 이제 우리는 Y로 돼 있으니까 1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윤 함수는 요거다. 끝이죠, 그냥. Q 대신 우리는 Y 대신 Q라고 써서 좀 헷갈리고요. 자기가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에 3번 비용 함수는 이거네요. 그냥 Y의 제곱. 탄력성은 무슨 탄력성 물어본 거예요? 공급 탄력성 물어본 건가 봐요. 근데 이게 MC가 보시면 공급 곡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점을 지나잖아요. 원점 지나니까 탄력성은 항상 1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원점분의 전체 그 공식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뭐 별 5개 한 건 어렵다기보다는 첫 번째 물어보는 포인트가 한 4개 정도 돼가지고 그리고 익숙한 걸로 좀 바꿔서 좀 했으면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다음 117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이온극대 산출량 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 이론에서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윤 함수 얘기해요.
TR에서 TC를 빼는 게 우리가 이윤, 그것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맥시마이즈 한다. 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해 볼게요. 완전 경쟁 상정하면 이 TR은 P 곱하기 Q가 되는데 요 P가 이렇게 고정돼 있네요. 그렇죠?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가격을 받아들여요. 생산량이 있으면 저 TR이라는 것은 이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TR이네요.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P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P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커져요. TR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하락하게 되면 이게 밑으로 가고요. TC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비용 함수 형태를 나타내게 되면요. 우리가 단기인 경우에는 여기 절편이 있겠죠. 그래서 체감적으로 증가해서 체증한다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TR과 TC가 같으니까 이윤이 빵인 거고 여기도 빵이고요. 여기서는 이윤이 플러스 이윤이죠. 양의 이윤이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이윤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윤을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다가 생산량에 따라서 이윤을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윤이 빵이고요. 여기도 이윤이 빵이고요. 여기는 아이고 이윤이 극대되네요. 여기는 오히려 이윤이 마이너스 이윤이 극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게 Q가 제로일 때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시작해서 여기 제로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이게 이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윤 함수를 Q로 미분하게 되면 제로로 놓게 되면 미분해서 그게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에요. 저 이윤 함수가 저거네요. TR에서 TC니까 생산량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윤이 얼마입니까? 저거 미분하게 되면 생산량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R 그리고 생산량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C 이렇게 되고 이거를 빵 이렇게 놓으면 되네요. 요게 바로 MR이죠. 그렇죠? MR. 요게 바로 MC네요. MC. 그러니까 MR과 MC가 같을 때가 이윤 극대화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경우도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네요.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MR은 TR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요거 MR. MC는 TC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아, 요게 똑같은 경우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MR과 MC 기울기가 같은 게 두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요. 그렇죠? 여기도 이건 MC, 요거는 MR 이렇게 되네요. 아,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MR이건 MC를 상정을 해보면 여기가 생산량이 있을 때 요거 이제 토탈 개념을 나타낸 거예요. TR과 TC를 나타냈으면 여기는 MR과 MC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래요. 근데 MR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TR의 접선의 기울기, TR을 Q로 미분하면 P잖아요. P. 그러니까 여기 P로 일정해요. 이게 P로 일정한 게 MR 이렇게 돼요. 물론 이 경우는 완전 경쟁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불완전 경쟁도 뭐 똑같죠. MC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가 이제 똑같아져야 되겠죠. MC는 비용이니까 U자 형태예요.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MC. 아, 그래서 MR이건 MC가 이윤극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꼭 이윤극대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해서요. 필요 조건은 MR과 MC가 같아질 때네요. 그렇죠? 근데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저 왼쪽 거는 제거하기 위해서 한 단위 더 충분 조건, 2개 조건이라 얘기해요. MR을 한 번 더 미분하고 MC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건데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그래서 MR의 기울기가 지금 빵이잖아요. 수평이니까. MC의 기울기 보면 이건 우상향이니까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보이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하시면 MR의 기울기보다 지금은 빵이고요. MC의 기울기가 더 큰 거. 절대값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1개 조건, 필요 조건 갖고 이제 문제가 거의 풀리긴 해요. 근데 이제 2개 조건 가지고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네요. 117번은요, 바로 요거를 표로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회계사 기출문제인데. 자, 모양을 보면 생산량이 1, 2, 3, 4, 5, 6 이렇게 갈 때 한 개 비용이요, 점차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감소하는데
시장 가격이 5래요. 이게 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같아지는 게 5랑 똑같은 게 2가 있고요. 이거 다시 그릴까요? 모양을. 이게 5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한개 비용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 찾아야 되는데 생산량이 2일 때는 5네. 2일 때. 그리고 5가 되는 게 가만히 보니까 5와 6 그 사이네요. 그래서 5일 때는 한개 비용이 4인데 6일 때는 또 6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5, 6. 약간 여기 중간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2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윤극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여기 보시면 6까지 생산하게 되면 한개 비용이 더 큰 거니까 6은 생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게 쪼갤 수 없으니까 뭐 5점 몇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6까지 가면 더 손해가 되는 거. 요거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보다 그냥 5까지 그냥 가는 게 극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18번 한번 볼게요. 118번.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포인트 정리해 드린 것처럼 뭐 그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가변 비용 나와 있고 고정 비용 있고 총 비용 구출 이렇게 도출하셔가지고 시장 가격 P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건 그냥 여러분들 하세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도랑 난이도 나와 있고요. 다음 119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119.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오는 거 독점, 그거 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시장 이론에서 완전 경쟁이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독점은 시장에서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메이커, 프라이스 세터, 설처라고도 해요.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탐색해서 조정할 수 있네요. 자,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되면은요.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P가 A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독점인 경우에는 P가 Q에 의해서 영향받으니까 P는 A-BQ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우리가 찾아내 보시면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것도 해볼까요? TR 한번 다시 볼게요. TR로 표현하면 TR은 P 곱하기 Q인데 P가 A로 돼 있으니까 A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Q를 구하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울기가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 그래서 P가 커지면 이게 더 이렇게 커져요. 여기 잠깐 와볼게요. 이쪽으로.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 P가 커졌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쪽에 충격을 줄 때는요. P가 커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럼 이윤의 크기가 이렇게 더 커지는 거 알 수 있죠. P가 작아지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R이 이렇게 기울기가 TC보다 작아지면 이게 전 범위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보시죠, 그냥. 근데 토탈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갖고 할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상승하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윤극대 산출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윤도 더 커지는 거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완전 경쟁 시장에서 P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상수 취급해서요. 이렇게 기울기 A고 이게 TR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독점 볼게요. 독점. 독점 시장에서 T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그냥 우리가 전에 봤어요. 이게 또 연결이 안 돼서 그렇죠. TR은 판매 수입할 때 우리가 탄력성에서 했었잖아요. P 곱하기 Q인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Q-B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U자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Q가 제로일 때는 빵이니까 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0이 되는 부분 또 찾아낼 수 있죠. Q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A-BQ 그래서 Q 이렇게 돼서요. 이게 B분의 A면 또 빵이 돼요. 그래서 B분의 A면 역시 또 빵이 돼서요. 이게 TR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아져요. 이쪽은 이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이제 그리는 거죠. 우리가 했잖아요. TR과 Q 해서. 그래서 언제 극대화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 탄력성이 1인 부분이 극대화다. 뭐 그렇게 봤었어요. 아무튼 TR에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완전 경쟁으로 우리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개 차이를 보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요 P가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시장 전체 기업이 아니에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 시장에서의 P 요게 주어져 있어요. 얼마 주어진 거 이게 AR이 되고 이게 MR이 되네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문제를 풀 때는요. 요게 중요한 클로가 돼요. 항상 요거 그냥 완전 경쟁 나오면 이게 그냥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때 이윤극대 산출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MC를 찾으셔야죠. MC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요. 그러면 MR이 여기 있네요. MC 여기 있네요.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생산량 이거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하면 이게 총 수입이에요, 이게. 이게 총 수입이에요. 이 B급. 그렇잖아요. 이게 P고 이게 Q가 되니까 P 곱하기 Q가 총 수입이니까 이게 총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C, AVC 보셔야 되는데 AC가 예, 여기 최소점을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AC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C죠. 높이가 AC네요. 그럼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노란 색깔로 하면요. 이게 바로 총 비용이네요. 노란 색깔이. 그러니까 파란 색깔이 총 수입이고 노란 색깔의 직사각형이 총 비용이니까 TR에서 T3를 뺀 요 차이가 플러스 2윤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독점 볼게요. 독점. 독점은요. 지금 P가 이렇게 우하형하네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요. 우하형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형한다는 건 시장 지배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수요 곡선이 AR 곡선이 되고요. 그렇죠? TR을 Q로 나누면 AR이 되잖아요. 그래서 TR을 Q로 나누면 그냥 P 이렇게 되네. 그래서 P가 AR이 되는 거예요.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2배 가파르게 되고요. 그렇죠? 이거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TR을 Q로 미분하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MR은 A-2BQ 이렇게 되니까 이 P랑 비교해 보면 절편 A는 똑같은데 기울기가 2배 가파라지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때 우리는 MC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MC 곡선.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되냐면 MR 이꼴 MC에서 결정해요. 위에 거랑 똑같아요. 원리는. MR 이꼴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 결정하고 가격은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윌링리스 투 페이가 수요 곡선이니까 이만큼 결정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기업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기업의 총 수입이 돼요. 비금치 면적이.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C를 찾으셔야죠. AC가 역시 뭐 U자 형태인데 AC 최저점을 MC가 지난다라고 하면 여기 어느 한 점을 찾아내셔 가지고요. AC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난다고 할게요. AC. 그러면 TC를 찾으세요 하면 AC 곱하기 Q잖아요. AC가 TC에서 Q로 나눈 거니까 TC는 AC 곱하기 Q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니까 요게 이제 AC 높이니까 요거 면적이 T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의 면적이 TR이고요. 노란 색깔의 면적이 TC니까 요 면적이 플러스 2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완전 경쟁과 독점 시장에서의 어떤 이윤극대 산출량하고요. 뭐 그거 비교하고 독점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완전 경쟁 상황이니까요. 이게 독점 상황이잖아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119번에 나와 있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뭐 생산자 잉여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19번은 우리가 생산자 잉여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요. 이게 공급 곡선이고요.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MC였었죠. 그래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이렇게 살펴보면 생산자가 받은 가격은 이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최소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은 요거요. 가변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 이게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금액이에요. 근데 실제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차이점 노란 색깔이 우리는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에 또 다른 걸로 설명하는 거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총 비용 함수 그거를 MC 의미니까 Q로 미분해서요. MC가 2Q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이 13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수평으로 나타내야 돼요. 쭉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게 쭉 해서 수평,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는 신경 안 쓰고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해서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죠. 삼각형 구하는 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나와 있는 핵심 체크는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윤하고요. 그 생산자 잉여 구하는 문제가 뒤에 있는데 그때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좀 심플한 거라서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자, 120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도를 별 5개 했잖아요. 난이도는 쉬운데, 이거 수업 시간에 늘상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얘기를 하네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은 이게 마켓, 시장 전체가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 요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는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얘기했던 저 앞에 수요 공급 곡선이 게 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면 P0로 결정되면 이걸 이제 개별 기업이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쭉 해가지고 시장 가격 받아들인 게 AR이 되고 이게 바로 MR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요게 MC 해가지고요. 균형 산출량 이렇게 있고 정리되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AC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AC.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AC, 이게 TR과 TC가 똑같으니까 플러스 이윤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경제적 이윤이 없는 거고요. 정상 이윤만큼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윤이 빵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노멀 프라핏이라고 하는 정상 이윤은 0보다 큰 상황이에요. 자, 다시 요거 한번 볼게요. 이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건 얘가 회사를 다니다가 사성전자에 다녔어요. 사성전자에 다니면 연봉이 5천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때려치고요. 장어집을 운영했다 할게요. 장어집을 운영하면 우리가 이제 7천 벌었다 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회계학적 이윤으로 봤을 땐 7천 되게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7천 중에서 5천은요. 딴 데 가도 벌을 수 있는 이윤이기 때문에 이 5천 더하기 2천으로 쪼갤 수가 있고요. 이 5천에 해당하는 기회비용만큼은요. 우리가 이거를 정상이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5천 정상이윤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이 2천을 초과이윤. 이게 이제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돈을 5천 벌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5천 벌었으면은 회계학적 이윤으로는 다 많이 벌었네 할 수 있지만 요 초과 이윤이 빵이니까 경제적 이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윤이 빵이라는 것도 초과 이윤이 없는 거지 아예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4천 벌었으면 어떻게 돼요? 4천 벌었으면 이거는 회계학적 이윤은 4천이지만 경제학적 이윤은 오히려 딴 데 갔을 때 5천 벌 수 있는 것보다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윤은 마이너스 1000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수요가 증가했다 할게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D1 이렇게 됐어요. 이게 1번 이렇게 됐다 할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의 생산량은 여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쭉 그리게 되면 단위당 AC가 이거니까 이만큼 플러스 이윤을 얻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P1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2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개별 기업들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장기가 되니까 신규 기업이 니우 기업이 엔트리를 하게 돼요. 진입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장 전체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나도 생산량 늘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급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조정되다가 언제 멈추게 되냐면 공급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만큼 4번 이렇게 쓸게요. 더 많이 가게 되면 손실 발생해서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냐면 다시 여기 평균 비용의 최소점인 여기에서 딱 멈추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또 역시 초과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신규 기업이 지니까 퇴출을 하게 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양이 요거예요. 그래서 스몰 Q라고도 써요. 그냥 개별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시장 전체 생산량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Q스타. 근데 이게 만약에
1000개라고 할게요. 근데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게 만약에 200개라고 하면 시장 전체 이건 뭐 숫자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0개 생산하는 개별 기업이 몇 개 있어야 되냐 하면은 5개 있어야 된다. 요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의 수요가 증가해서요. 생산량이 만약에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게 만약에 1,400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수가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7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의 수가 2개 증가했다. 요걸 알 수 있네요. 이게 이제 보통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조정 과정 그거를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림 이용해서 할게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서 내용은 해놓고 문제 풀 때는 또 그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 필요가 없다니까 미시는요. 주관식이면 해야 돼. 주관식이면은 백지에다가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조정 과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막 이거 그리고 막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써먹지 않을 이론은요 아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120번까지 풀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현재 기업이 시장 내에 N개가 있는데 그림을 2개 그리셔야 돼요. 마켓 전체랑 시장 전체 곡선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 그걸 나타내는 걸 그리셔야 돼요. 개별 기업 폼. 네, 2개 나눠서 보셔야 돼요. 비용 함수는 MC 곡선 힌트를 주는 거네요. MC가 Q를 미분하니까 3 플러스 Q 이렇게 되네요. MC가 이렇게 돼 있어요. MC는 Q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라이터 시장의 가격이 13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13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P가 13이고요. 이게 AR이고 MR이라는 거 이게 보이셔야죠. 따로 뭐 쓰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이고 AR. 이거 이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 산출량은 요거 2개 같은 거니까 이꼴 놓으시면 10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10개 생산하는 게 그냥 그 최적 이윤극대 산출량이에요. 자, 시장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몇 개 돼 있습니까? 하면은 시장 수요 곡선이 거기 나와 있어요. 시장 수요가 Q는 이렇게 있네요. Q는 2300 마이너스 100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13으로 주어졌다는 거는요. 수요 말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공급은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건데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시면 공급 곡선 여기 어디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점이 이제 시장 전체 생산량이죠. 그러니까 요 1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Q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양쪽에 다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려 가지고 에이 어려워 이렇게 돼요. 이 난이도 3개밖에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P1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300이 되니까 요게 1000 이렇게 돼요. 시장 전체 생산량은 10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개별 기업 스몰 q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업의 수가 어떻게 돼요? 100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 산출량이 10이니까 기업의 수는 100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알 수 있죠. 끝.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 거기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129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이렇게 막 수요가 증가했을 때 막 기업이 진입하는 기업의 수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게 뒤에 한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하셔야 돼요. 근데 우선 요거를 가장 스탠다드한 심플한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셔가지고요. 시장 전체랑 개별 기업의 산출량 그걸 같이 보셔서 문제 푸는 거. 시험 문제는 거꾸로 낼 수 있어요. 시장 전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100개이다. 뭐 그랬을 때 뭐 개별 기업의 뭐 최적 생산량 얼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좀 약간 돌아가는 건데 그때 가격은 얼마였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같이 놓고 보시면은 이 방향을 찾아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120번까지 풀고요. 내일 아마 조금 속도를 높여서 내일은 한 미시경제 좀 한 180, 한 190 그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가 좀 적으니까 처음이라 가지고 좀 그런 건데 혹시나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약간 문제를 못 풀면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모르겠지만 보강을 해서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복습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